우리 집안의 내력은 끈적하고 어두운 늪과 같아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질처리는 기운을 완전히 떼어낼 수 없습니다. 이모 할머니가 신을 모시는 만신이라는 사실은 친척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할머니 또한 신내림을 받지는 않았으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는 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그것들을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으나 빗줄을 타고 흐르는 음습한 예민함까지는 피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특히 엄마는 평소 꿈을 거의 꾸지 않는 무던한 성격이었으나 아주 가끔 수면 위로 떠오르는 기포처럼 생생한 꿈을 꿀 때면 그 내용은 잔인하리만치 정확하게 현실의 살을 파고들곤 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유독 무거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 습기를 잔뜩 머금은 바람이 창틀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집안의 모든 사물이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던 시기였습니다. 사건은 엄마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던 그 밤, 안방의 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함께 안방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코를 고는 아빠의 숨소리가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 주었겠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의 정막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문득 잠에서 깼다고 생각했으나 곧 자신의 몸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임을 깨달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위 눌림이었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의식 많은 서리발처럼 날카롭게 깨어 주변의 기척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닫힌 안방 문 너머 거실로 이어지는 긴 복도 끝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대여섯 살이나 되었을까? 혹은 그보다 더 어릴지도 모르는 아이의 발소리가 마룻바닥을 울렸습니다. 긴 박지의 소리는 불규칙적이고 산만했습니다. 마치 짐승이 사냥감을 몰듯 혹은 술래잡기를 하듯 복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소리가 점점 안방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굳어버린 몸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성대는 꽉 막힌 듯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발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그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재미있어. 아주 재미있어. 그런데 슬퍼. 아니, 정확한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웃음소리 같기도 했고 동시에 비통한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목을 긁는 듯한 탁한 소리가 하고 터져 나오다가 순식간에 호흡이 뒤집히며 하는 곡소리로 변질되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환희와 저주가 뒤섞인 그 기괴한 소음은 듣는 사람의 고막을 파고들어 뇌수까지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문이 열리면 안 된다고. 저것이 이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가위 눌린 육체는 의지를 배반했고 잠겨있지 않았던 방문 손잡이가 소리 없이 돌아갔습니다. 기익 하는 경적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의 농도가 조금 더 짙어졌을 뿐입니다. 복도에서 들리던 그 요란한 발소리가 뚝 끊기더니 잠시 후 침대 아래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쥐떼가 벽지를 갉아먹는 듯한 섬뜩한 마찰음이었습니다. 엄마는 질끈 감은 눈꺼풀 아래로 식은땀을 흘려보냈습니다. 눈을 뜨면 그것과 마주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푹 꺼지는 느낌이 든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누워있는 쪽이 아니라 아빠가 깊게 잠들어 있는 쪽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그 소리는 이제 바로 귓가에서 옹웅거렸습니다. 아이의 형상을 한 그 존재는 아빠의 몸 위에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빠가 베고 있는 베개 머리만 그 좁은 틈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스프링이 비명을 지를 정도로 격렬하게.
아빠의 머리 바로 위에서 콩 제자리 뜨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머리통을 지식여버리겠다는 악의적인 충사위 같았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아빠가 하고 앓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지만 도저히 손을 뻗어 그를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고조되어 광기 어린 비명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끔찍한 소음이 절정에 닿았을 때 엄마는 비로소 거친 숨을 토해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들이켰지만 목구멍을 넘어가는 물조차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습니다. 그 꿈의 잔상이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라도 이 공포를 털어놓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는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는 엄마의 어머니, 즉 나의 할머니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방금 너무 이상한 꿈을 꿨어. 가위에 놀렸는데 어떤 어린애가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엄마가 꿈의 내용을, 그 아이가 아빠의 머리맡에서 미친 듯이 뛰며 웃고 울던 그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동안 수화기 너머의 할머니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엄마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거칠게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애가 그의 머리 위에서 이년아, 입 다물지 못해.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고함에 엄마는 흥칫 놀라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평소 엄격하긴 해도 딸에게 이토록 격한 언사를 쓰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전율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내가 꿈자리 사나운 날에는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리 일렀거늘. 그 불길한 기운을 주둥이 밖으로 뱉어내면 어떡하냐는 말이다. 꿈이라는 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살을 입고 현실이 되는 것을 몰라. 할머니의 호통은 저렁저렁하게 울렸지만 엄마는 억울함보다 불안감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엄마, 너무 무서워서. 당장 끊어라. 그리고 당분간 입도 번긋하지 말고 집에만 박혀 있어. 이 서방한테 전화해서 조심하라고도 하지 마라.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 네가 말을 해버려서 그 살이 방향을 잡았을 게다. 전화는 또 끊겼습니다. 그날 하루 엄마는 불안 속에 떨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저녁 아빠는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저녁이 지나갔습니다.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과민 반응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할머니의 말대로 살이 방향을 잡을 시간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나는 학교가 일찍 끝나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낯선 구두 한 켤레가 놓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빠의 구두였습니다. 아직 퇴근 시간이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아빠가 집에 계신다는 사실이 의아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소파에는 아빠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엄마가 사색이 된 얼굴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잿빛이었고 셔츠 앞서편은 미세한 유리 파편들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왜 벌써 오셨어요? 나의 물음에 아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의 눈동자는 초점이 잘 맞지 않았고 깊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 특유의 공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빠는 입술을 달달 떨며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아빠 죽을 뻔했다.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출근길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아빠는 1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앞서가던 대형 화물 트럭과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순간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앞서가던 트럭의 바퀴가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정체불명의 물체를 밟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 물체는 밟히는 순간 엄청난 탄성으로 튀어올랐습니다. 그것은 길이 1m가 넘는 녹슨 쇠파이프였습니다. 허공을 가르며 날아온 쇠파이프는 마치 투창 선수가 던진 창처럼 정확하게 아빠의 차를 향해 쇄도했습니다. 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단말마의 비명도 지르지 못한 찰나의 순간 쇠파이프는 운전석 앞 유리를 종이장처럼 뚫고 들어왔습니다. 아빠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유리가 폭발하듯 깨지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차는 갓길에 비스듬히 멈춰 서 있었고 아빠의 눈은 정확히 미간에서 불과 5c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칠게 절단된 쇠파이프의 단면이 멈춰 있었습니다. 파이프는 앞 유리를 관통하여 운전석 헤드레스트 바로 옆을 스치고 지나가 뒷좌석 시트에 깊숙이 박혀버린 상태였습니다. 만약 아빠가 허리를 조금만 더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면, 혹은 엑셀을 조금만 더 밟아차가요 1초만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갔더라면 그 쇠파이프는 앞 유리가 아니라 아빠의 머리통을 관통했을 것입니다. 트럭 기사가 밟고 튕겨나온 그 쇠몽둥이가 내 얼굴 바로 앞까지. 아빠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손바닥에 묻어있던 자잘한 유리 가루가 얼굴을 긁었지만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어제 아침 엄마가 전화통을 붙들고 덜덜 떨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입술을 깨물며 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공속에서 아이가 뛰었던 자리, 아빠가 누워있던 침대의 머리만, 그 아이가 쾅쾅거리며 지식였던 바로 그 위치, 쇠파이프가 관통하려 했던 곳은 정확히 아빠의 머리가 있어야 할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던 걸까요? 엄마가 그 꿈을 입 밖으로 내뱉자 그 말은 하루 동안 허공을 떠돌며 살을 모아 쇠파이프라는 현실의 물체가 되어 날아온 것일까요? 이모 할머니가 무당이 된 이유도 어쩌면 우리 핏줄에 흐르는 이 지독한 업보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로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모습을 보았지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냐고 물어도 엄마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입을 굳게 다물 뿐입니다. 어쩌면 엄마는 여전히 매일 밤 그 아이를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또다시 그 웃음소리의 제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가끔 안방 문이 닫혀있을 때면 문 너머에서 들리지 말아야 할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숨을 죽이곤 합니다. 흐,